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독 일이 정말 많이 꼬이는 그런 날이죠. 예를 들어서 세차를 했는데 바로 비가 온다거나 오늘 흰 옷을 입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김치찌개를 먹다가 옷에 흘린다거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행동으로도 이어져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에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은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투자자들은 거의 매 순간 이 머피의 법칙을 겪기도 합니다. 주가라는 게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그 머피의 법칙을 이겨내는 방법,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의 신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투자의 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머피의 법칙은 오늘 저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닝부터 계속 멘트가 꼬이는데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좀 일이 유독 꼬인다, 일이 진짜 안 풀린다 하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극복하세요? 일이 잘 안 풀린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좀 내가 뭔가 욕심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좀 원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도달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욕심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충족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목표한 게 잘 이루지 않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네. 소비적인 활동을 할 거냐, 생산적인 활동을 할 거냐. 소비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뭐 맥주를 먹어서 좀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쵸, 거 있잖아요. 그쵸. 화풀이를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서 시간을 좀 때운다든지. 이건 좀 소비적인 활동이잖아요. 잠깐 망각시키는 요인. 네. 이런 건 제가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고 또는 이제 생산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자 좀 짜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요거를 내가 극복하면 또 성장하겠구나, 이런 거. 네. 뭐 이런 마인드에 항상. 그래서 좀 어려움이나 위기 같은 경우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이거 극복하면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인위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내려놓고 그러면은 작은 성취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 목표한 게 10이라면 이건 지금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일을 달성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뭐 기업을 한 번 더 본다든지, 네. 가격에 대한 밸류 다시 한번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1시간 정도 더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좀 풀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의 동물이라서 저는 그래서 비교를 해요. 이 시간은 다시는 안 돌아올 텐데. 그래서 또 되게 좀 가치 있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정말 네. 지금의 이 시간, 나한테 정말 모든 게 다 꼬이고 답답한 이 시간들조차도 조금 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들로 만들어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머피의 법칙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해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서 극복하기 힘드시다면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답답한 종목들 있으시다면,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든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진단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님 잘 오셨습니다. 성장, 성취, 모범생 같아요 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또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정수쌤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또 꽃방울님도 잘 오셨어요. 상가자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달하다님 오셨네요.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차례대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브레이너드 짱님 한잔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또 브레이너드 짱님 아까 인사드렸죠. 제네시스님도 오셨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테이 누나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샤이니즈백님, 김경수님 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의 출석 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달달하다님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T-로보틱스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9,22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세요. 오늘 사셨다라고 하시네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곧 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T-로보틱스 오늘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9,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9,980원까지 거의 10,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부스터를 달아보자.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T-로보틱스의 오늘의 상승과 이 10,000원이라는 우리 목표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을 제가 잠깐 봤는데 1,0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1,300억.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거래 대금이 1,000억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유동성 축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거래 대금이 1,000억이라는 얘기는 유동성 축소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속해져 있는 그 섹터 군 쪽으로는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좀 테마를 만들고 있는 거죠. 로봇과 관련된 지금 시장의 이슈는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장하고 좀 별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테마라는 거를 보면 현실화가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산업으로 가는 거고요. 네. 맨 처음에 산업으로 가기 전에는 테마가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곡물 테마도 한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맞아요. 그 윤석열 당선인 되는 과정 속에서 뭐 방산 테마, 그 다음에 뭐 건설주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원전 테마가 한번 불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한 바퀴씩 좀 도는 거고, 그 차례가 이번에 이제 로봇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원에서의 어떤 육성식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드문 로봇에 대한 테마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표치는 조금 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는 네. 가격대는 한 11,000원 이상 정도는 전 목표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승 출발했었던 자리가 8,000원이기 때문에 8,000원이 방어가 나오면 전 11,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 보고 있고, 8,000원이 무너졌을 때는 이제 상승이 좀 소멸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성 축소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동성이 몰리는 섹터, 로봇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 드렸고요. 시청자님이 목표하셨던 10,000원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네요. 80,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 기준선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조금 더 키워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보틱스.
T로보틱스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전화도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도 달달한 목소리의 전화 담당자가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함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유튜브에서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고물가 저성장 시대 관심 섹터는 무엇일까요? 라면서 오늘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확실한 주도주가 있다라기보다는 테마주들이 조금 더 강한 시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주도주로서의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특히나 지금 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시장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주도 산업은 4개로 보고 있어요. 배터리, 네. 그다음에 IT 반도체, 언택 게임,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요거를 제약까지? 대체를 못한다. 우리나라 산업은.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 4개의 주도 섹터가 좀 더 강하게 끌어줄 것이다. 얘네들만 싸게 거죠? 잘 사서 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수익 난다. 전 이런 관점이에요. 다만 그래요? 이제 네. 이 얼마에 샀을 때 내가 좀 유리한 가격에 살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제 투자가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좀 툴은 있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슈나 어떤 일정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틀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보여? 저는 기업만 봐요. 그 기업의 기업 자체 보고, 가치? 그죠? 그 기업 보고 이거 얼마에 사면 내가 이기지? 요것만 봐요. 그리고 그 기업이 강남 아파트 같은 기업이어야 돼요.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기업.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팥빙수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다고 칠게요. 그쵸? 그래서 네. 매달 거기가 한 1,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요. 그 권리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팥빙수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권리금 한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 매출이 한 1,200만 원 정도에서 더 늘어났다. 순이익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권리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7천만 원으로. 그러면은 사실 거예요? 손이 바글바글 합니다.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좀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살 수도 있을 것 사면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요? 사면 안 되죠. 그래요? 팥빙수 그렇게 겨울에 장사- 어떻게 할 거예요? 아, 피크 장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이 사상 최고치 나온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피크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비싸게 살려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펼쳐지는 구간, 투자심이 굉장히 좀 호전적인 구간, 그런 구간이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돈이 메마른 구간은 상대방이 실수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와 같은 이런 분들도 이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유동성 축소 구간은 지쳐요, 개인들이. 그리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죠? 보기도 싫거든. 맨날 빠지고, 또 올랐다 반납하고.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게,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다 잘난, 그 자신감 넘쳤을 때. 네. 근데 정작 그 기업 잘 몰라. 이런 구간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나 이렇게 좀 답답하게 하는 이런 구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구간이 나중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네.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틀리는 경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주식은 이번에는 맞고 다음에 틀리면 나중에는 0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번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계속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를 가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 제일 좋은 기업 싸게 사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애매하다. 내가 이 기업을 샀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있고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아까 팥빙수처럼
팥빙수가 적자는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매달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그 권리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권리금 마이너스 2천만 원. 우리 거 인수해주면 다 2천만 원 준대.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파생하고 엮였기 때문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유가를 석유를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대신 그 파생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이제 그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호하는 투자 방식은 네. 상대방이 큰 실수하는 거. 감정적인 거래를 한 사람들이 있거나 무리하게 신용을 쓴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그러니까 손절매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부동산을 치게 되면 금매하는 사람. 아파트 한 20채 정도 갭 투자해가지고 무리하게 땡겨가지고 금리 올라. 금매하게 되면 멀쩡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때 잽싸게 사는 거예요. 역 제일 앞에 있는데. 그리고 7층, 8층 이런 식이에요. 주식 투자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급한 사람들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 왜냐면은 뉴스나 이제 언론에 조금만 터뜨려가지고 겁만 딱 주면 호들과 뜬다 이런 거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당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슈보다는 기업에 전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경기가 어렵거나 유동성 축소 구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기는 또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또 내가 철저한 분석들을 통해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습관들을 항상 언급해 주시거든요.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앞으로의 전망, 이게 얼마나 더 성장성이 있고 더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잡아 주셨고요. 철저한 분석 그리고 확실한 전략을 세워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시 한번 고민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드네요. 지금 시장 계속해서 힘듭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인내심과 평정심이 필요한 시장이잖아요. 혼자서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토마토TV와 함께 하세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또 우리 같이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응원과 위로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고 전화도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진정희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갑자기 이름이 보였어요. 작은 소나무님도 오셨고 한강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하늘이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인선 ENT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100원이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네요. 인선 ENT 오늘은 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고가 15,000원 찍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늘이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목표가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인선 ENT는 어떻게 보세요? 기업 자체는 전 좋다고 보고 있죠. 네. 인선 ENT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는 좀 매력적이잖아요. 건축 폐기물 쪽 관련돼서. 그래서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4,6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네. 돈을 참 잘 벌죠. 왜냐면 이건 이제 우리 소비랑 관련된 거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뭐 이 쓰레기가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이걸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오면 더 나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굳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런 건 되게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은 항상 경쟁의 어떤 그 초기 국면 같은 경우에 살아남기 위해서 네. 막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같은 뭐 이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손해를 감수하면서 막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점유율을 빼앗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정을 매 순간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생존해서 살아남았을 때는 아마존처럼 크게 다가오지만, 네. 잘못됐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부채로 다가오겠죠. 이제 반대로 인선 ENT 같은 경우에 이미 승자가 다 정해져 있죠. 우리 정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S-오일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그죠? 그다음에 뭐 GS 이런 거 이미 현대 오일뱅 이미 승자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새로운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돈을 잘 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유가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제 많이 따라서 이익은 급변되지만 네. 이미 승자가 결정되어 있는 거는 회사가 정말 그 중대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돈 벌기가 쉬운 구조인 거죠. 중대한 실수라는 거는 오스인플라 같은 어떤 횡령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선 ENT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나 앵커님이 하더라도 네. 돈을 계속 쉽게 벌 수 있게끔 매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조정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왔을 때 사두면 항상 돈이 됩니다. 다만 네. 이제 비중이 15%를 실을 만큼의 시장 상황이라고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의견인데, 지금은 15% 이상에서 비중을 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7, 8조 내외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이 좀 유동성이 좀 뿜어지는 시점에 그때 차라리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15%가 아니라 저거보다 한 절반 정도 됐었으면 전 추가 매수 의견 아마 드렸을 거예요. 한 8, 9천 원 정도 오면은 네. 추가 매수 의견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가 매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지금 시장 구간을 좀 고려를 했었을 때 네.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체크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지금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선 ENT의 개별제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니까. 시장하고 좀 연동돼서 같이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비중하고 추가 매수에 대한 이 가격대 정도를 메모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선 ENT 분석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청자님의 투자 전략,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전해드렸어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당장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기다리는 시간들에 대한 시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동성이 조금 더 풍부해질 때 이 종목은 더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올려주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쩔쩔맨님도 오셨고, 자두가 조아님,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문이신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애경님도 반갑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쉽지 않은데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앵커님 지금 보고 있고, 김정수 전문가님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님의 궁금증,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려야겠죠.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카카오를 어제 83,500원에 샀거든요. 네. 5%. 5%. 근데 알겠습니다. 물렸네요. 그러게요. 오늘 좀 하락을 했고 좀 물리셨네요. 어떤 게 그럼 가장 걱정이 되세요? 추매를 좀 많이 해도 될지, 그거를 좀 묻고 싶네요. 이 종목 계속 추가 매수해서 앞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 현금이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군데 좀 몰빵하고 싶은데, 카카오에 베팅을 해보시려고? 예, 뭐든지 하여튼 뭐 카카오든 LG전자든 뭐 네. 많이 내린 거에서.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자금들을 어느 쪽에다 조금 더 몰아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일단 그 가운데서 카카오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많이 83,500.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비중을 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78,000원이나 77,000원까지 떨어지면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요새 뭐 전문가님 말 들으면 뭐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 많은 돈을 몰빵을 한 군데다 하려면 좀 더 신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예, 저점을 맞추면 참 좋겠지만 예. 저점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주식의 시세라는 거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보기도 하잖아요. 매도하기 전에는 그게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실이. 대신 내가 이 주식을 이 정도 가격에 사면 참 잘 산 것 같다. 라는 이유가 있다면 좀 즐기면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비중에 대한 것도 좀 컨트롤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이유가 스스로 만약에 납득을 못 한다면 내 스스로 야, 이 정도 가격에 사면 정말 잘 산 것 같은데 라는 그 이유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시세에 따라서 내 생활이 좌지우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비중을 몰빵하신다는 얘기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데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시청자님이 되게 소중한 돈을 베팅을 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적어도 왜 이 가격대에 내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제가 시청자님한테 맞추기 위해서 좋은 기업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가감하게 비중도 씌울 수 있고 떨어지면 더 사지 뭐 이런 깡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주식 하나로 인해서 이제 시청자님이 어떤 생활 패턴이 모두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결정의 중심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비중을 좀 집중하는 거는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저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좀 반대 의견입니다. 나중에 시장 여건이 조금 더 좋아져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린다거나 그러면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좀 더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청자님이 이제 뭐 조금 더 노력을 적게 하더라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현금 관리도 있어야 되고 비중 관리도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물어본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유를 좀 알고 하자. 첫 번째, 예. 카카오가 뭘로 돈을 버냐? 플랫폼. 카카오. 예. 뭐 게임? 검색 게임 있을 거고 쇼핑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걸 통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게임? 아니요. 게임이 원래 메인이었어요. 네. 옛날에 카카오 게임즈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게임보다 두 배수 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 맨 위에 광고 나오잖아요. 요게 제일 큽니다. 요거 얼마 안 되는 줄 알죠? 게임 매출의 두 배수예요. 하긴 검색, 쇼핑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 하니까 게임은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카오톡은 웬만하면 지금은 다 쓰니까 쓸 광고비가 때마다 광고를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우연찮게 보잖아요. 이 광고비가 3시간에서 4시간 50억, 60억이에요. 근데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와. 이게 분기에 4,200억, 4,500억 나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라는 거는 이걸 이제 톡비즈보드라고 하는데 톡비즈보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쇼핑도 있고 검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카카오라는 그룹을 가장 크게 점프시켰었던
카카오라는 기업이 네이버에 비해서 이익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는데 이 이익을 확 끌어올렸었던 게 이 톡비즈보드라는 거죠. 시청자님도 카카오톡 사용하시나요? 네. 그러면 사용하시는 거 보면 맨 위에 광고창 있잖아요. 네네. 그 광고창이 없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지금이. 근데 지금 밸류가 있죠? 그 네. 카카오톡 있잖아요, 위에 광고가. 네. 그걸로 카카오톡 직원들 연봉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수익도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1,500원이냐 82,000원, 83,000원 됐고 그냥 싼 거예요. 다만 지금 시장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고 그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뉴스 트시게 되면 아까도 뭐 그런 뉴스 나오던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 나오고 이런 게 성장주의 할인 요소예요.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땡겨와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었을 경우에는 성장주가 할인 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즉 금리 인상 피크 요소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한 2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한번 사놓고 만기 전후로 사놓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금리 관련돼서 뭐 미국 10년물도 있을 거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잘 보시다가 국제 수익률 급락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을 때 잘 보세요. 그때 더 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할인 요소가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몰빵해서 인생 한방 승부로 보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나중에 좀 공부를 하셨다가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실 때 비중을 그 정도까지는 주시지 좀 마시고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결론적으로는 카카오에 대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추가 매수의 시기라든지 비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분할 매수로 조금씩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궁금한 건 없고요. 네. 그동안에 김정수 전문가님 그 권고에 따라서 네. 현금을 좀 한 80%가 현금이에요. 뭐, 이제, 그것도 뭐, 저점에서 몇 가지 이렇게 샀는데, 네. 많이 떨어진 것만 몇 가지 샀는데, 그것마저도 또 이렇게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사자마자 조금 또 밀리네. 뭐 이렇게 자꾸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금에 대한 비중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접근도 이제 많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완전히 확 변화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들도 잘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고요. 계속해서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에 대한 질문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근데 카카오 하면 가장 궁금한 건 항상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카카오는 계열사가 진짜 많잖아요. 네. 얼마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뭐 해외 계열사까지 하면 1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계열사가. 그러면은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 기업은 긍정적이에요? 조금은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할 때 네. 계열사가 100개인 기업이 50개로 줄어들었다. 네. 그럼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일 것 같은데. 아니면 또 100개의 계열사가 150개 됐어요.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가지 많은 나무에 네, 바람 네. 잘 날 없다라는 네. 말처럼 이렇게 계열사가 많다 보면 너무 분산이 되거나 뭔가 리스크도 조금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뭐에 차이가 있는 거냐면 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냐. 우리가 1900년도 IMF 터지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부채율은 300%에서 500%였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빌려서 사업을 했다고. 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었죠. 그래서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삼보그룹이나 한보그룹 그다음에 대우그룹이 망했잖아요. 빚에 빚으로 했었으니까. 그게 문어발식 확장. 네. 그게 이제 걱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그 뭐 쿠팡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똑같이 계열사를 되게 많이 키우고 있죠. 네네. 근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손정희 씨가 인공 그 지능 관련돼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이게 제조업이 아닌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스타트업에 한 10군데보다는 100군데 최대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세 놈만 잘 돼도 나머지 97개 종목이 실패해도 대박이 나는 겁니다. 요런 구조. 구조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이 한 번 잘 되면은 논하니까.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야후. 이걸로 그냥 나머지 종목의 손실 다 까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열사가 많고 적고 적어진 것이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는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를 먼저 나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어떤 특징 제조업의 특징이 이게 패권이냐 아니면 주도하느냐 아니면 끌려다니느냐 반도체처럼 주도하느냐 아니면 디스플레이나 철강처럼 좀 끌려다니는 산업이냐에 따라서 톤다운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00군데가 있어도 그 중에서 메인이 있다고.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쫙 데넬리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카카오의 어떤 수익성 개선도 있었지만 가장 화두는 뭐였었냐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스타트업이었는데 이게 20조짜리로 상장되는 게요. 두 개나. 네. 그러니까 그 상장 차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벤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벤처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20조 기업 두 개 되니까 이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계열사는 뭐가 될까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적자 나든 말든.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투자한 지 100억도 안 됐는데 100억도 안 된 게 저기 20조가 돼버렸으니 마찬가지죠. 그래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만약에 100군데의 계열사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90군데는 그냥 다 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것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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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잘 되는 걸로 오래 이런 전략이에요. 얘네들의 기본 전략이. 그래서 뭐 카카오 엔터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잘 보면 이게 제조업은 아닌데 엔터니까 약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도 그쵸. 형성돼야 되고 콘서트도 오프라인에 하고 대한 하려면 그러니까 분명히 CGA ENM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온라인상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런 네. 거는 사람을 땡겨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다른 요인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사업적인 특성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카카오 얘기하면 오늘 카카오페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카카오페이가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오늘 급락을 했단 말이죠. 15%나. 네. 이게 얼마나 큰 악재일까요? 이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주가에 이거는 반영이 어떻게 됐죠. 분석하세요? 이거 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9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주식인데 오메야, 네. 네, 그래서 뭐 이 주식은 한 20만 원대부터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왔네요. 500만 주 정도.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뭐 이런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뚝 지금 그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게 판단하냐면 나오잖아. 네. 악재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가격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 첨보도 그렇고 일진 모티리얼도 그렇고 이전 삼성 SDI도 그렇고 네.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악재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이미 가정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냥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LG전자도 이제 제가 기다리는 가격대들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리는데 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악재가 항상 나올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뒤통수 때리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맞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익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돈이 되는 이익 집단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져요. 갑자기 화재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근데 저는 다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는 종목들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악재가 만약에 본질을 건드렸다. 뭐 네. NGK 생명과학처럼 호중구 임상 핵심을 건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싼 기업이 아니라 싸구려 기업이 된 거니까 본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 안 하는 거죠. 그럼 카카오페이의 오늘 이 블록딜 이슈는 본질을 건드리는 이슈는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이대주주가 될까요? 블록딜을 한 거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블록딜 가격이 나와야 되고 거래 상대방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지. 그거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나와야 저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얼마의 블록딜을 할 건데가 나와야죠. 아, 그래요. 그때까지는 싸다 비싸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프리미엄을 좀 뺐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폭락이 나왔지만 오늘 저는 뭐가 같이 보였냐면은 PI 첨단 소재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매각 이슈 나오면서 IT 반도체 쪽에서. 네. 아, 돌아오면서 한 번씩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가 가는 주식들 갑자기 오늘 시장에서는 별로 안 보였는데 폭탄 다시 세 번째 돌리고 있네가 좀 보이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폭락한 주식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주식들 갑자기 뚝 떨어지는 주식들 좀 몇 개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들, 오늘 워낙에 이슈와 함께 급락을 했던 종목이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본질이 훼손된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분간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의 더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님이 생각하셨던 이길 수 있는 가격대에는 어느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증시는 지금 약세에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나스닥은 거의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우랑 S&P도 0.4%, 0.5% 근처에서 지금 하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닌 이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의 우리 시장도 지금 여러분들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들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에서 작은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GS 살펴볼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47,850원에 비중은 4.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오늘 담았는데 괜찮은지 이제 약간 불안감이 섞인 질문을 같이 올려주셨거든요. 적정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정말 계속해서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거의 10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빨간불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간 건 아닐까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손절가 잡고 들어가셔야죠. 뭐 진입 자체가 47,850원이면 네. 지금 거의 상단 부근에서 들어가신 거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네. 일단 뭐 손절가는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위치 자체가. GS나 이제 S51, SK 이노베이션, 특히나 이번에 이제 정유주들의 흐름이 시장 대비 월등히 좀 나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유는? 유가. 그렇죠, 유가죠. 네. 그거는 앵커님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가의 향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가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네. 하는 순간 고점에서 좀 물릴 수가 있겠죠. 지금 정제 마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 정제 마진이 이미 돌아섰다라고 좀 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유가의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처럼 이제 뭐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면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좀 정제 마진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강세가 유지가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중간이라도 어떤 흔든 흐름이 나온다거나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내가 진입한 자리 자체가 약간 좀 추격으로 좀 들어가신 거니까 우리가 좀 손절가는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이 홀딩 기준은 44,000원 정도 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44,000원이 좀 붕괴가 되면은 로스컷 기준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고, 저 자리가 방어가 되면은 아직은 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유가에 좀 연동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정유주인 만큼 요 GS도 이 유가의 흐름과 함께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하지만 최근에 좀 급등한 만큼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4,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쩔쩔매 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문의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녹십자입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녹십자 오늘은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현재는 179,5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진짜 많이 내려왔죠. 2020년도에 그 바이오와 함께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딱 작년부터 진짜 딱 꺾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50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오랫동안 이 종목 매수하고 싶어서 기다렸다라고 하시거든요. 전문가님은 항상 이제 이길 수 있는 그 가격대, 타이밍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녹십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비중에 계실까요?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 제약이 동조화 나오는 시점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가격으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서 비중만 너무 불이를 좀 두지 않으면 10% 미만이라고 한다면 전 찬성 의견입니다. 10% 미만으로. 네, 만약 그 이상의 비중을 실으실 거라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셀트리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있어야 나머지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이 순환이 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되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버팀목이 돼야 나머지 배터리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듯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대장들이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좀 졸개들이 아무리 활기쳐봤자 판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고 싶으시면 이 삼총사가 먼저 좀 신호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늘리시고 그 전에는 좀 최소한의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으로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럼 녹십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특별히 없나요? 관심이 없어요. 안 먹힐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긴 이번에 뭐 원숭이 두창 때문에 바이오 종목도 좀 오를 때도 이 종목은 그냥 거의 가만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신경을 저는 아예 그러니까 이쪽이 원숭이 지금? 두창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백신 관련된 위탁 이런 기대감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저는 아예 안 믿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쵸.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0.1도 안 믿습니다. 아 그래? 잘 되면 좋겠네. 근데 너 투자 주체 아니고 하나의 의견, 나의 의견. 한 번은 틀려. 난 이런 걸 베팅 안 해.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여유롭게 끌고 갈 수 있으면 수익은 날 수 있겠네. 이게 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측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언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냐면 돈이 막 쏟아질 때. 그때는 예측하면 되게 잘 맞아요. 순환매 적극적으로 할 때. 지금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비관적으로 살거나 너무 뭐 비난만 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생활할 때. 그쵸.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좀 달라요. 주식시장은 좀 어때야 되냐면 그냥 냉정. 진짜 냉정해야 돼요. 뭐 이 사람이 뭐 피눈물 흘리고 눈물 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이게 탁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이고 요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룰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그런 거는 전 유동성 장세는 좀 신뢰를 합니다.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근데 이제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그냥 다 이렇게 쳐내는 게 아니라 네 의견도 그렇구나. 네 의견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이 가격에 사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 툴에는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기고 싶거든. 손절매 하기 싫고. 손절매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가격대만 나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지 머티리얼즈도 뭐 방송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68,000원 온다며 안 온다며. 저는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리고 청보도 177,000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LG전자가 이번에 10만 원 붕괴돼서 97,000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 수도 안 올 거인 거에 그 방향이 저는 맞출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틀릴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틀릴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틀릴 거라고 가정을 한다니까 사람들은 다 맞출 거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틀릴 거라고 이미 전제를 깔아놔요. 그래서 틀릴 거라고 가정을 해서 이게 틀리면 그 다음에 요렇게 해야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맞추려고 하게 되면 틀려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답이 없잖아. 네. 비중 40% 실어버렸는데 안 가봐. 뭐요? 욕심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리더라도 요 가격에 틀리면 좀 잘 틀렸다. 결국엔 내가 이기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온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하게 된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안 왔네?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금이 안 붙으니까 비중 한 곳에 쓸 생각이 1도 없는 거고 호재 나왔네? 그건 알았어 수고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거 이런 좀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남을 탓하거나 무조건 제 의견이 다 맞다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해야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네. 진짜 싸움의 고수는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를 꼭 만들어 놓고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주식 투자할 때도 여기서 실패를 해도 그 다음 스텝을 항상 준비해 놓는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1시간이 정말 빨리 갔죠. 샤이니즈백님도 오늘 초집중해서 보느라고 채팅을 많이 못 하셨다고 몰입도 장난 없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몰입도 깊은 또 유익한 시간들 채워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